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정규 분포 학습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온라인 수업할 때는 올림포스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올림포스가 정규 분포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규 분포 학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올림포스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미리 뽑아서 필기하면서 들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정규 분포하기 전에 확률 밀도 함수 복습을 좀 하고 가려고 해요.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뭐였냐면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는 이산 확률 변수랑 좀 비교를 해서 이산 확률 변수는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는 x가 0, 1, 2, 3 이렇게 셀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질 때 이산확률 변수로 나타나면 표를 그릴 수 있었고, 이때 이 표를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없는 값들이 있었어. x가 범위로 나타날 때 0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로 나타날 때는 표를 그릴 수 없고 그래프를 그려야만 한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이때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항상 1이다 라고 했던 거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었죠. 그때 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 학습지에서 문제 풀면서도 한번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조건이 첫 번째가 그래프의 전체 넓이가 무조건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항상 어디 있어야 됐지? X축 기준으로 위에 위치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래프가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문제 그때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다음 중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인 것은 하면서 막 지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2번, 3번 중에는 넓이가 1인 것들 중에 지워보니까 정답이 3번이었다라고 하는 학습지 아마 18번인가 그 문제 중에 있을 거예요. 16번인가 그럴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확률 밀도 함수랑 되게 좀 연관 깊은 분포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 배우는 정규 분포랑 비슷한 이름이 분포로 끝나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죠. 어떤 분포 배웠었지? 그렇죠. 이항 분포 배웠었죠. 이항 분포다라고 해서 B는 N 쉼표 B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이런 분포를 이항 분포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이항 분포라는 거는 똑같은 시행을 n번 계속 반복할 때 성공할 확률이 P다 했을 때 요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 이항 분포의 제일 큰 특징이자 장점이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였죠. 평균 어떻게 구해? 평균이 NP, 그 다음에 분산은 그죠? 분산은 NPQ다라고 구하면서 Q가 성공할 확률이 P일 때 실패할 확률 Q를 적는 게 분산이었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이항분포를 좀 배웠었고, 이항분포를 알고 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좀 간단한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또 비슷하게 정규분포다라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이 정규분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규분포 TMI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표로 나타내지 못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연속 확률 변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죠. 사실 우리 실제 생활에서 통계를 내보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여러분 문제 풀기 쉬우라고, 넓이 구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특수한 상황을 준 것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 현상들이 있죠.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의 평균 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적 이런 거,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없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의 대부분의 사람이 몰려있고 이렇게 하위권 학생이나 상위권 학생들이 좀 소수다, 요런 분포를 좀 나타내게 되는데, 요런 분포를 함수로 갖는 요런 분포를 이제 정규 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종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막 많이 하게 되면 10,000명, 20,000명, 작게는 100명, 1000명을 조사하더라도 보통은 평균에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있는 게 대부분이고, 앞에 좀 극단적인 값들은 작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분포를 보통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함수로 나타내면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2파이 시그마 분의 1 하고 나서 자연상수 2에 분의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요런 식은
전혀 몰라도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함수로 나타내는 대부분 요런 종 모양으로 생겼다. 종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요런 함수의 특징을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함수가 뭐다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함수를 갖는 친구들이 정규분포고 이 함수의 특징이 뭐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정규분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처럼 저 위에 있는 되게 복잡한 식으로 주어질 때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다라고 하면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정규분포가 우리 노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n자를 따거든요. 노말의 n자를 따서 n의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게 이항분포 모양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항분포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n, p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비슷하게 숫자 두 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번엔 아예 평균이랑 분산을 여기다 그냥 적어버리는 거야. 앞에는 평균, 뒤에는 분산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 A부터 B까지의 확률은 이 넓이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자, 근데 특징을 잘 보셔야 돼. 특징이 제일 중요한데 특징 첫 번째, 이 그래프가 종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잖아. 종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종 모양 그래프다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에서 제일 높게 솟은 이 부분의 값은 항상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균 여기 는 m이라고 적어놓을게. 그래프에서 제일 높게 솟은 부분의 값은 평균이다. 그리고 그래프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거 다 더하면. 그렇죠. 얘는 확률 밀도 함수니까 면적을 모두 합치면 1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이 그래프에서 A부터 B까지의 뭘 구하면 되지? 그렇죠.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그래프에서 제일 높게 솟은 부분이 뭐다? 평균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습지 밑으로 쭉 다시 내려가서 밑에 내용 볼 건데 그래프를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정규 분포는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개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 등장했을 때 이 그래프를 비교하실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왼쪽 보시면 정규 분포가 두 개 나와 있네. 그랬을 때 이 평균을 M1, 이 평균을 M2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두 그래프가 평균이 누가 더 큰 거지? 그렇지, 얘가 더 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정규분포를 보면 알겠지만 이 그래프가 종 모양이 그대로 이동만 했어.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대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분포가 똑같은 거예요. 분포가 똑같다는 말은 뭐냐면 두 그래프의 분산, 즉 표준 편차가 같은 상황이에요. 표준 편차.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는 똑같은 상태에서 평균만 지금 조용히 증가한 상황이죠. 그래서 평균 값은 M2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표준 편차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있을 때 평균은 같고 분산,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상황이 가능하다면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 상황이 가능해요. 지금 이거는 정규분포가 3개가 겹쳐져 있는 상황인데 이 3개의 정규분포 그래프가 뭐가 좀 공통적으로 같아. 그죠? 지금 평균이 제일 움푹 솟아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세 개가 공통적으로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세 그래프가 지금 평균이 똑같은 상황이야. M으로 같은 상황이고 지금 분산이 누가 더 큰지를 묻고 있는데 여러분 분산은요 뭐가 더 클까요? 지금 얘의 분산 첫 번째 이 그래프의 분산이랑 여기는 이 분산 널찍하게 퍼져 있는 요거 그래프 두 개 중에 누가 더 분산이 큰 거게? 그렇죠. 얘가 더 분산이 더 큰 거예요. 지금 1번으로 대답한 친구 더 많죠. 지금 이 5, 3번이란 얘기는 평균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곁두리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평균에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편차가 엄청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요 표준 편차 값이 요 시그마 1보다는 시그마 3 세 번째 게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표준 편차가 더 큰 거야. 얘는 평균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편차가 별로 안 큰 거예요, 여러분. 요게 80점이라 했을 때 여기서 요까지의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표준 편차가 작은 편이고 요렇게 퍼져 있는 아이는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말을 좀 기억을 하실게요. 표준 편차가 같을 때 평균이 클수록 이 그래프의 봉우리가 어디 위치할까? 그렇죠. 오른쪽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평균이 같은 상황에서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퍼진 모양이 됩니다. 퍼진 모양.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얘를 이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셔서 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평균이 가장 큰 것과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그래프를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 뭐 분포도 되게 다른 것 같고 평균도 각자 다른 것 같아. 평균 제일 큰 거 몇 번일까요? 그래서 지금 봉우리가 이렇게 각자 있을 때 평균이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평균이 가장 큰 친구는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제일 크다라는 것은 그래프가 제일 퍼져 있는 거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표준 편차가 가장 크다는 거는 제일 퍼져 있는 그래프를 고르면 되기 때문에 1, 2, 3, 4번 중에 제일 퍼져 있는 그래프인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상황도 충분히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알아보는 이런 방법을 알아봤고, 표준 편차를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표준 편차가 서로 다를 때 분포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생겼을 때 넓이를 이렇게 구했던 거 기억을 나시죠? 자, 근데 이렇게 정규분포가 종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종 모양으로 나와 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풀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누구의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풀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은 보통은 적분을 많이 쓰긴 하지만 좀 적당하게 조정 작업을 좀 거쳐주면 우리도 넓이를 좀 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원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부분을 대해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개념을 좀 배우고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 중에서도 특별하게 평균이 0이면서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는 그럼 왜 배우느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배운 거겠죠. 표준 정규 분포의 특징은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표를 이용해서 막 구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인, 코사인, 탄젠트 표처럼 표준 정규 분포는 이렇게 숫자마다 넓이를 찾을 수 있는 표가 있어가지고 넓이를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예를 들어서 뭐 1까지 나라고 하면 0에서 1까지 확률이 나와 있고, 뭐 2면 0에서 2까지 확률이다 라고 해서 넓이를 다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둔 게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제일 뒤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찾는 거냐면 보통은 표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0부터 Z까지의 확률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0부터 1.72까지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표에서 1.7을 찾고 소수점 두 번째 값 0.02 이렇게 해서 1.72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이 값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0.4573 이렇게. 그래서 표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표준 정규 분포가 없으시죠? 올림포스 책을 다 가지고 가셨으니까 올림포스 책을 한번 펴보세요. 올림포스 교과서에 그 답지 말고 제일 뒤로 가시면 93페이지의 뒷장을 펴보시면 진짜 긴 무슨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면서 숫자가 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잠깐 정지하시고 그 부분을 찾아서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풀 때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이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은 확률 분포표 올림포스 책을 펴서 여기 있는 부분을 펴서 문제 2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 표를 이용해서 이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확률은 여러분 종 모양으로 이렇게 먼저 그려볼게요. 자, 정규 분포는 뭐 정확하게는 안 그려도 돼요. 정규 분포는 이렇게 대칭인 종 모양을 이루고 있고 평균이 얼마라고 했지? 그렇죠. 0이라고 했었죠. 평균이 0인 상태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면 1이 여기 있고 여기는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확률 분포표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확률 분포표는 0부터 Z까지 확률이 나와 있어요. 0부터 Z가 1까지의 확률이 1까지란다. Z까지의 확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0부터 Z까지의 확률이 나와 있는 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계획은 뭐냐면
이 넓이를 먼저 계산할 거야. 노란색 넓이. 0부터 1까지 확률을 찾는 거지. 그러면 0부터 1까지 확률이 궁금하니까 왼쪽 Z표에서 1을 찾는 거야. 1.00이니까 이때 넓이가 0.3413이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넓이가 0.3413인 거예요. 자, 그러면 초록색 부분은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 이 종 모양 그래프가 대칭이라고 했잖아. 대칭이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넓이가 반반이야. 그래서 왼쪽 넓이는 0.5, 오른쪽 넓이는 0.5거든. 그러면 이 0.5 넓이 중에서 이만큼이 0.3413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전체 0.5에서 0.3413을 빼주면 되겠죠. 정리를 해주면 0.158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넓이가 0.1587이기 때문에 구하는 확률도 0.1587이겠다라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자, 이 확률 분포표 보는 방법 알았으면 괄호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니까 종 모양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가운데 평균은 0인 상태에서 이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사이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라고 치면 대칭으로 1.96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끄여있는 요 숫자가 1.96이니까 표에서 1.96을 한번 찾아볼게요. 1.96을 찾으려면 일단 1.9를 찾아야 되고 1.96이니까 0.06을 찾아서 여기 가운데 겹치는 부분 이렇게 겹치는 이 부분 찾아주면 0.4750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인즉슨 여기부터 여기까지 절반 넓이가 0.4750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하는 문제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0.4750이 몇 개 있는 거? 그렇죠. 2개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오게 되죠. 정답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0.95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전체 넓이가 1이었기 때문에 0.95면 거의 뭐 여기 있는 넓이가 합쳐서 0.05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문제 3번에 넓이 구하는 문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넘겨서 이제 문제 3번으로 가셔서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표를 이용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요 a 값을 구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 그림을 먼저 그려줄 건데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668이다 라고 한다면 0.06 되게 작죠. 그래서 종 모양을 이렇게 그리더라도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엄청 작기 때문에 a가 아마도 한 요쪽에 있어서 요만큼의 넓이만 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넓이가 0.0668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표 자체에서 보면 표는 여기 넓이만 구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기준으로 한번 다시 작업을 해서 요 넓이를 좀 구해줘야 돼.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넓이 숫자랑 똑같은 숫자를 찾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빨간색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반쪽짜리 넓이가 얼마였지? 0.5였죠. 그래서 0.5에서 0.0668을 먼저 빼보는 거야. 자, 빼보면 얼마가 될까요? 0.433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아까 전에 그 확률 분포표로 가셔서 눈을 크게 뜨고 0.4332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딨지? 저 찾으셨나요? 여기 있더라고. 0.433이 찾아보니까 1.5에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z값이 얼마였냐면 1.5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찾는 방법 아시겠나요? 자, 같은 방법으로 옆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938이야. 여러분 전체 넓이가 1인 걸 생각하면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거의 1에 가깝죠. 그러면 우리가 종 모양에서 a가 어디쯤에 있어야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거의 1에 가까울까? 좀 마찬가지로 a가 엄청 끄트머리 여기 있어야겠죠. 그러면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만큼이니까 0.9938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 요때 넓이가 0.9938이다라는 거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요 반쪽짜리 넓이는 알잖아요. 0.5 그죠?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넓이가 0.9938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요만큼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전체 0.9938에서 0.5를 빼주면 되겠다. 맞죠? 0.5를 빼주면 0.4938이 되겠고, 표에서 마찬가지로 0.4938이 되는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다시 표를 꺼내 들어서 0.4938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여기 있네. 여기 0.4938이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디 있냐면 2.5에 있어요. 따라서 요 A 값이 얼마냐면 2.5다. 따라서 정답은 2.5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표를 이용해서 표준정규분포표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학습지 뒤집어서 뒷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래서 넓이 구하는 것까지 알아봤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면 그 표준 정규 분포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표준 정규 분포를 알면 뭐 하나,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이런 분포들은 그냥 정규 분포란 말이죠. 그냥 정규 분포라서 항상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 나올 수가 없어. 우리 성적만 하더라도 평균이 0 나오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넓이를 구하려면 표준 정규 분포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뭐 이런 정보가 나올 수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표를 따르면 넓이를 구할 수 있지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자리를 타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말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 알아두시고,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예를 들어서 이런 정규 분포가 평균이 70이고 뭐 표준 편차가 5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무조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되도록 만들어줄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작을 하면 되냐면요. 어떤 값이 있을 때 평균이 0 되기 위해서는 이걸 그냥 빼버리는 거야. 빼버리면 평균 0 되죠. 그래서 x의 평균이 70인데 x 빼기 70의 평균 0이잖아. 그래서 평균 0 만드는 성공했어. 자, 이제 분산을 1로 만들어 줄 거야. 분산 1로 만들어 주려면 어떡하냐면 밑에다가 표준 편차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 5로 나눈 것의 분산은 제곱만큼 나눠지잖아. 그래서 이 전체 분산에서 25분의 1 해주니까 분산이 1 되는 거야. 그거랑 똑같아요. 원래 분산이 예를 들어서 5제곱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5를 나눠주면 5분의 1x 해주면 25분의 1x가 되잖아. 25분의 1 vx가 되면서 요 5의 제곱에다가 25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1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있던 숫자에, 가만히 있던 숫자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바꿔주면 평균이 0, 분산이 1 되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표준 정규 분포의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우고 다시 네모에 있는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확률 변수 x가 여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런 분포를 따를 때, 우리가 얘를 평균이 0, 분산이 1 되도록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던 이 x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랐을 때 x가 70부터 80까지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정규화, 표준 정규 분포의 표준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원래 멀쩡하던 그 x에다가 70을 빼고 표준 편차인 5를 나눠줄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z로 바꿔줄 수 있는 거야. z라는 거는 표준 정규 분포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z로 바꿔주면 얘는 z라고 바꿔주고, 양옆에 있는 숫자들에다가 이제 조작을 좀 해주는 거예요. 원래 있던 80에다가 숫자 좀 색깔 바꿔줄게. 원래 있던 80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줘요. 같은 방법으로 왼쪽에는 70도 평균인 70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부등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0부터 얘는 10이니까 2까지다 라고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구하고자 하는 것이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묻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 확률을 묻는 문제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를 다시 한번 꺼내 봐야겠죠. 자,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에서 2까지 확률을 가지는 거 한번 찾아보니까 표에서 여기네. 0.2.00이니까 여기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0.4772다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표준화를 좀 시켜줄 거예요. x에서 z로 탈바꿈 시켜줄 거예요. z라는 것은 원래 있던 x에다가 평균인 120을 빼고 표준 편차인 10을 나눠줄 거야. 자, 그러면 원래 있던 142에다가 120 빼고 10으로 나눠주고,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106에다가도 평균인 120 빼고 표준 편차인 10으로 나눠주죠. 자, 그러면 z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106에서 120 빼면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4. 그리고 얘는 142에서 120 빼면 20이니까 2.2 이렇게 되겠죠. 자, 표준 정규 분포표 조금 이따가 꺼내보고 2번까지 마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z로 바꿔줄 거야. z로 바꿔주면 135에서 평균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나눠주죠. 그러면 z는 1.5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야. 여기는 이거 구해야 되고 이거 구해야 되죠. 자, 표준 정규 분포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놓은 상태에서 1번 문제를 다시 보면 마이너스 1.4에서 2.2까지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죠.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 그림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가운데가 항상 뭐라 했지? 0이라고 했죠. 0이고 마이너스 1.4 대충 그려. 마이너스 1.4, 2.2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넓이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쓴 거야.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첫 번째 범위랑 두 번째 범위 이렇게 구해줄 거예요.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이런 범위 없죠. 마이너스 1.4 이런 범위가 없는데 대칭이잖아. 두 개가 대칭이기 때문에 0에서 1.4까지 넓이를 구해주면 A 넓이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1.4는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책에 있는 표를 참고하세요. 1.4는 어딨냐면 여기 있네. 0.4192였어. 0.4192가 왼쪽 범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범위를 마저 구해주면 오른쪽은 2.2까지의 넓이래. 2.2는 여기 있으니까 0.4861이네. 그죠? 0.4861까지 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계산 여러분이 셀프로 한번 해보시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마찬가지로 종 모양을 대충 그려서 가운데 0 이렇게 찍고 1.5를 찍은 다음에 여기 넓이를 구하는 문제죠. 그럼 여러분 이런 답은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노란색 범위를 먼저 구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전체 절반이니까 0.5에서 노란 범위를 빼줄 거예요. 자, 1.5를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1.5는 여기 있으니까 0.433이네. 그죠? 그러면 요 노란색 넓이가 0.433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요 넓이가 전체 0.5에서 0.4332를 빼준 넓이가 되겠죠. 정답은 0.0668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켜서 문제 푸는 거 알아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으로 된 문제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제는 이런 문제가 좀 나오기 좋겠죠. 예제 3번에서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한라봉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270g이고 표준 편차가 4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런 문제는 읽으면서 필기를 해놓으세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x 값이 평균이 270이고 표준 편차가 40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물결 보통 얘기해줘요. 따른다 라고 얘기해요. 이 농장에서 생산된 한라봉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했을 때 그 한라봉 무게가 250 이상, 280 이하일 확률을 묻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문제로 쓰면 x가 250 이상, 280 이하일 확률을 묻고 있는 거다라고 요약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넓이를 잘 못 구하니까 얘를 표준화 시켜줍니다. 표준화 시켜주면 표준 정규 분포를 바꿔주면 얘가 z로 문자가 바뀌죠. z로 문자가 바뀌면서 얘에다가 평균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줄 거야. 그러면 280에서 270 빼고 40 나눠주고 그
다음에 250에서 270 빼고 40 나눠주고 이렇게 해주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0.5가 되고 얘는 10이니까 4분의 1이면 0.25가 되겠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림을 살짝 그려보는 거야.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얘는 아유 참 종모양 못 그린다. 0이 있고 마이너스 0.5 대충 0.25 대충 넓이 되게 똑같아 보이지. 그래서 여기 전체 넓이를 구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구하고자 하는 답인데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못 구하니까 여기 왼쪽 부분 먼저 구하고 초록색 오른쪽 부분을 따로따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아까 전에 아껴놨던 그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렇게 한번 펴볼게요. 이렇게 어머 그러면 좀 방해가 되니까 나머지를 살짝 지울게. 여러분 필기 다 하셨죠? 이렇게 지워주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아이고 여기 가서 지울까? 자, 그러면 이제 0.5 0에서 0.5까지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노란색 넓이. 이 노란색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표에서 이게 대칭이니까 0에서 0.5까지 넓이를 구해줘야 되죠. 0에서 0.5까지 넓이니까 수에서 0.5를 찾아서 여기 왼쪽 넓이가 0.192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초록색 넓이는 0.25를 찾아야 돼. 0.25는 색깔 좀 바꿔서 0.25는 0.2랑 0.05 찾아서 이렇게 겹치는 0.0987이 되겠네요. 0.0987.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줄까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계산해서 2, 0, 9, 2, 0.290이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자, 문제 5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풀이만 남기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저는 문제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이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확률 변수 x가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랐을 때 이것이 성립하도록 k 값을 정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되게 익숙하지 않은 기호가 나오면 기분이 안 좋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표준화할 때를 잘 생각해보면 표준화할 때 생각해보면 원래 있던 이 x에서 평균을 나누고 시그마를 이렇게 나눠줬었죠. 평균을 빼고 시그마 나눠줬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z라고 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신 상태에서 이 식을 살짝 변형해 보는 거야. 자,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양변에 시그마를 나눠줘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니까 여러분 항상 양수잖아.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절대값에 시그마의 x-m 이렇게 바뀌고 k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였어 아까? 그렇지, 얘랑 같았으니까 결국 얘가 z가 되는 거죠. 절대값 z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876이 되도록 하시오라는 문제랑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거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k에서 z가 k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정말 한결같이 못 그리네. 그러면 이게 0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k에서 k까지 이만큼의 넓이가 0.9876이다 라는 말이랑 동일한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제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 특징을 보아하니 저는 그렇게 그리지 않았지만 이 두 곡선이 대칭이죠. 그래서 0.9876을 반반씩 나눠 가질 거야. 반반씩 나눠 가지면 여기를 0.4938씩 나눠 가져. 0.4938 이렇게 나눠 가져.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가 4938이 되는 k 값을 찾아주면 끝인 거야. 근데 얘들아 표준 정규 분포표가 어딨냐면 여기 살짝 있어. 그래서 약간 컨닝을 할 거야. 0.4938 한번 찾아보면 어디 있을까? 40까지 여기 있네. 0.4938. 그러면 이때 k 값이 얼마냐면 2.5였던 거야. 따라서 정답이 2.5다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자, 우리가 지금 강의가 한 35분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마지막 문제니까 힘을 내시고 진짜 중요한 거는 뒤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2개 칠게. 이렇게
이항분포와 정교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항분포도 배웠고 정교분포도 배웠는데 뭔가 표현만 같을 뿐 되게 다른 것 같죠. 이항분포는 똑같은 시행을 n번 해서 성공할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이런 분포를 np 이항분포라고 했었고, 그 다음 정교분포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분포들을 종 모양으로 나타낸 게 정교분포였어. 자, 그런데 얘들 둘 사이에 관계가 있대. 어떤 관계가 있냐면 n이 커지면, 얘들아, n이 커진다는 얘기는 시행을 되게 여러 번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시행을 여러 번 하면 우리가 통계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인구조사를 할 때 대구 사람 중에서도 뭐 어떤 특정 아파트에 특정 층에 사는 사람들만 조사하는 것보다 아파트 전체를 조사하거나 대구 사람 전체를 조사하는 것처럼 표본을 이제 뽑는 개수를 되게 많이 하게 되면 신뢰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시행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분포가 되냐면 정규 분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n이 굉장히 커지면, 시행의 횟수가 되게 많아지면 얘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다행히도 당연히도 n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규 분포가 되게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한 게 요 세 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조금 지우고 읽어볼까? 자,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우리가 왜 우리 평균 구하는 게 이항 분포에서 되게 쉬웠잖아.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np였고 분산이 npq였잖아. 그래서 이때 이항 분포 횟수를 많이 하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평균이 np, 분산이 npq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충분히 커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 근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 안 커도 돼요. 예를 들어서 n이 한 5 정도만 커주면 되겠어요. 5번 이상 시행하면 충분히 크다라고 간주를 해요, 통계에서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제 3번,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 도보로 등교한 학생의 비율이 40%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 학교 학생 150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쌤이 예전에 이항분포 수업할 때 이렇게 설명했었죠. 너 도보로 등교해? 너 도보로 등교해? 너 도보로 등교해? 이렇게 150명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 도보로 등교한 학생을 조사하는 방법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그래서 150명 중에서 도보로 등교한 학생이 40%,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2죠. 5분의 2다라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요 중에서 도보로 등교한 학생이 60명 이상의 확률을 묻고 있어. 요 확률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는데 물어본 횟수가 굉장히 큰 편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요. 정규 분포를 따라. 그럼 얘들아, 정규 분포는 처음에 평균 나오잖아. 평균 어떻게 구하지? 그렇죠. 이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150에서 5분의 1을 곱한 거를 따르죠. 여기 평균. 일단 뒤에가 뭐 시그마 제곱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뒤에는 분산이 들어가잖아. 분산이라는 것은 150에서 5분의 2와 실패 확률 5분의 3 곱한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얘는 약분하면 60, 60에서 약분하면 36 이렇게 되겠네. 이거 6제곱이라고 적을게. 이렇게 6제곱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항분포를 슬며시 정규분포로 바꿔놓은 거야. 그랬을 때 x가 60 이상일 확률이면 우리 되게 생각보다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어. 얘를 표준화 시켜주는 거죠. z로 바꿔주면 60이라는 숫자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죠. 그러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준다. 그러면 얘는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묻고 있죠.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여기를 묻고 있네, 여러분. 근데 이거는 표를 몰라도 될 것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전체 절반이죠. 대칭이니까. 따라서 정답이 0.5가 된다. 도보로 등교한 학생이 60명 이상의 확률이 반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예제 4번은 이렇게 풀 수 있고 좀 찝찝하잖아. 마지막으로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 어느 영화의 관람객 90%가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이 영화 관람객 100명 중에서 청소년이 90명 이상의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관람객 100명한테 물어봤어. 너 청소년이야?
너 청소년이야?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지. 100명 중에 청소년일 확률이 10분의 9다라는 이항분포를 따를 것이고, 얘를 쓰며시 100명이나 조사했으니까 정규분포를 따르겠네. 그래서 정규분포인 n을 적어준 다음에 얘를 이제 정규분포화 시켜주는 거죠. 평균은 100 곱하기 10분의 9고, 그 다음에 분산은 100 곱하기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따르죠. 얘를 살짝 정리해주면 얘는 10이니까 n이 90이고 90인 상태에서 약분해주면 표준편차 분산이 9겠네. 얘를 이렇게 적어줄 거야. 이항분포 이렇게 정규분포 시켜준 거야. 그랬을 때 끊어주고 청소년이 90명 이상일 확률이니까 얘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x는 90명 이상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를 정규화 시켜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얘를 평균을 빼주고 표준표에서 나눠주면 얘는 이거 Z로 바뀌죠. Z는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네. 똑같네. 그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여기에서 요 넓이를 묻는 문제네. 정답은 0.5다라고 문제 풀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까지 이제 문제를 풀었고 시험 범위 끝까지 다 나갔어요. 그래서 궁금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올리포스 강의도 한번 들으시면서 복습을 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